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서 옛 민주계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아 도로 민주당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났지만 전남도지사 후보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놓고 두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을 하던 순찰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하고 있어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트라우마로 불리는 정신적 상처는 치유가 쉽지 않아 개인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5.18 34주년을 맞아 트라우마를 재조명하는 기획부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전남 지역 후보 공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도로 민주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 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공천장을 챙겼습니다. 개혁 공천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전이 옛 민주당 인사들의 잔치로 끝났습니다. 구청장 5명은 모두 현역 중심의 민주당 후보들이 독식했고 광주시 의원 19명 가운데 무려 14명 이상이 옛 민주당 성향입니다. 막바지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경선전 역시 옛 민주당 인사들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이런 결과는 공천 룰이 확정되면서부터 예견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올해도 어김없이 줄 세우기와 자기 사람 심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직 동원 선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배심원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됐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참여율이 50에서 60%에 그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배심원을 많이 불러 모은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새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경선장에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 세력을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신인들은 높은 진입 장벽을 실감해야 했고 개혁 공천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공천이 곧 본선이 된 광주 전남에서 유권자들은 또다시 다소 맥빠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지사 후보 확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지사 후보 확정건을 논의했지만 이낙연 의원을 후보로 확정하자는 의견과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만큼 도지사 후보를 무공천하자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낙연 후보 확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인 강훈태, 이용섭 두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서두르는데 다른 한쪽은 느긋합니다. 그 속사정을 윤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쪽은 이용섭 예비 후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강훈태 예비 후보에게 5월 16일 강주시장 후보 선관위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매듭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강훈태 예비 후보의 반응은 느긋합니다.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은 지금은 빠르다. 지금은 아니다. 5월 하순경이 아마도 좋을 것이다.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16일 이전에 단일화한다면 방법은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강훈태 예비 후보께서 제안하는 단일화 방법이 있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훈태 후보는 거듭해서 타이밍만 말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이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만 원칙적으로 동의할 뿐 단일화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두 후보. 오는 15일과 16일 후보 등록 기간에 이용섭 후보가 등록하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 처리된다는 사정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경선에서 지더라도 사퇴서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며 출마의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단일화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도 합종 연횡하면서 막판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마음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수인 기자가 전합니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예비후보와 정희곤 예비후보, 윤봉근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진보 후보 추대에 나선 시민단체가 후보들의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고 추대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달 초부터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새 예비후보들은 오늘과 내일 막판 절충을 시도한 뒤 후보 등록 전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생각입니다. 세 후보 모두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낙 입장차가 컸던 만큼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차이는 의지의 차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지의 차이가 뭐 공통분모 지점을 찾게 되면은 좀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머지 예비 후보들도 정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근접한 지지를 얻고 있는 양형일 예비 후보는 교육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왕복 예비 후보와 고영을 예비 후보, 김영수 예비 후보도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은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신적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멀게는 5.18, 가까이로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회자되는 말인데 이 트라우마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 MBC는 5.18과 재난사고를 통해 트라우마를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정효옥 기자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이날 대구 지하철에서는 한 승객의 방화로 192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사고로 대학생 막내딸을 잃은 한 유족은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 죽음 앞에 슬퍼하는 내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내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고통을 주시는지. 이미 34년이 지난 5.18을 보면 정신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무엇인가가 내 목을 누르고 몸을 그냥 위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악몽에 많이 시달렸죠.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세월호 사건 역시 트라우마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넘어지니까 한쪽으로 기우니까 그냥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트라우마는 잠잠한 듯 하다가도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 괴롭힙니다.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보면은 다시 재발해버렸어. 재발해버려. 그래서 한 번 엊그저께는 한 번 수면제 한 번 먹었어. 다시 그냥 그 재발한 것 같아서. 약간의 탄 흔적 같은 게 지금도 감이 있습니다. 지하를 내려가다 보면 그 막아놓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얼음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발이 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당시는. 그래서 저는 뛰어나와 버렸어요, 그때. 세월호 사건처럼 진도체육관에 남아있는 가족이 줄어드는 경우 외톨이라는 박탈감은 더 큰 정신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심한 분들은 이제 공포감, 이제 우울감, 환각 증상, 이제 다양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가 폭력이든 대형 재난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소중한 내 혈육을 먼저 보낸 크나큰 충격은 세월의 망각작용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돼 일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경찰 순찰차가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난 사고였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띠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순찰차도 운전석 부분이 움푹 패여 망가졌습니다. 두 차량이 한 다리 앞 도로에서 충돌한 건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쯤. 직진하던 두 차량은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으시기 뻥소리 났지. 그렇게 내다보니까 경찰차하고 어린이차하고 부닥쳐 있더라고. 이 사고로 통학 차량에 타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던 3살에서 7살 사이 어린이 6명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일부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차 앞부분이 전부 망가질 정도로 색이 충돌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찰차를 운전한 45살 이모 경사는 단체 관광으로 온 6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춰주라 그래가지고 무안공항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가 사이렌 울리고 급비대 못때까지. 경찰은 이 경사를 입건하고 감사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찰차 블랙박스는 갑자기 실행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충효동에 있는 국가지정보호수 왕버들나무의 일부가 어젯밤 강한 바람에 훼손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충효동의 왕버들나무 3그루 가운데 높이 8m인 1번 나무 윗부분에서 3m 길이의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나무는 수령 400년의 국가지정보호수로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때도 가지 일부가 훼손됐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장현 후보의 선대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선대본부장을 맡아 캠프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재구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환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강훈태 예비후보가 제시한 무소속 3자 단일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환 후보는 정치적 철학과 지향점이 같아야 단일화가 가능한데 강훈태 후보나 이용섭 후보는 살아온 길과 광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자신과 다르다며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유학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습니다. 케냐의 국립대인 케냐타 대학에 문을 연 조선대 유학상담센터는 현재 우수한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졸업생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됩니다.